짜잔, 아카남자입니다. 며칠 동안 영상이 없었죠? 며칠 동안 푹 쉬었습니다. 축구도 하고 어제 토요일날 비도 오고 그래서 나가려고 일단 콜창을 보긴 했었는데요. 일이 워낙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푹 쉬자라고 생각을 하고 못 봤었던 책도 좀 보고요. 그렇게 푹 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돼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의도적 휴식, 휴식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임팩트를 줘서 일을 하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9월 2일날, 작년 9월 2일날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카카오 데이로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주위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대리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팁을 얻는다든지 뭐 일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부딪혀 보면서 일을 배워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일단 카카오 데이로만 하다 보니까는 워낙 이제 힘들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로지가 있다는 사실 이제 알고 나서 그때 알고 나서 로지를 깔고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9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일 처음 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일하러 나가서 콜차에 뜨면은 콜 잡고 그냥 운전하면 다지. 그러니까 운전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일머리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와, 이게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일머리를 모르고서는 매출 차이가 2배, 3배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죠, 당연히. 그래서 9월 달에는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막 들이댔습니다. 왜냐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누구한테 어떤 정석 같은 걸 제가 딱 배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다녔어요. 무조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9월 달 한 달 내내는, 한 달 내내 죽었어요. 한 달 내내. 보통 일해보니까 새벽 한 1, 2시까지는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초보여도. 그러다가, 그때도 이제 어딜 잘 모르고 그냥 갔으니까, 뭐, 남양주 진접 가서 죽고, 뭐, 파주 광탄면 가서 죽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다 죽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죽고 다녔습니다. 보통,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에 한 6, 7시 되면은 늦콜이 한두 콜 뜨잖아요. 그럼 그 콜 따고, 어딘가 이제 지하철 탈 수 있는 데나 이런 데 와서,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아침 9시, 10시. 쓰러져 자면은 또 이제 오후에 뭐 한 3, 4시 되어서 일어나서 또 바로 나가서 밤새 일하고 또 어딘가 가서 죽고. 이거를 한 달 동안 반복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반복을 하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탁송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죽을 게 아니라 차라리 9시, 10시에 탁송을 타고 들어오면 되는구나. 해서 탁송을 타고 탁송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는 한 달 동안, 10월 달은 매출을 제가 900을 올렸어요. 900을 올리고, 실수익 한 720 정도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밥과 뭐, 사우나비 빼면은 실수익은 한 6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보험료 이런 거 다 뺐을 때요. 그 정도 만들었고, 10월 달까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11월 달부터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일머리 알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11, 12월 달 하고, 현재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만으로 이제 5개월 차 일을 한 겁니다. 5개월 차 일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요, 나가서 한 8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 실수익을 한 2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이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임팩트를 넣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팩트 있게 일을 한다. 만약에 제가 저처럼 일을 하지 않고 안산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아직 멀리 나는 거 무서워, 멀리 나는 아직 두려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시간당 2만원 전후 정도가 거의 맥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산 삥바리만 탄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그렇게 되면은 1년차 2년차 일을 하더라도 2년차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그 자리에 맴돌고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는 뭐 광역, 그러니까 저희는 4, 5, 6, 5, 6, 7 이런 단가를 타야지만 매출의 어떤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타려면은 적어도 서울 수도권 이 지역에 대한 콜지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력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건 시간적인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리 2년차, 3년차, 5년차가 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만 타고 있으면은 그 안에 영향밖에 발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험을 계속해서 많이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죽고 뭐하고 그 경험들을 콜지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지만 노하우가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8시간을 하더라도 그 매출 순이익 자체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임팩트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지만 그 꾸준함과 더불어서 임팩트를 넣고 안 넣고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구나 골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당구 치면은 저희 세대는 당구를 많이 쳤으니까요. 보통 평생 150, 200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면 거기까지 그냥 쉽게 어느 정도 다 올라오니까요. 야, 나 중학교 2학년 때 150이었어. 뭐 고3 때 200이었어. 근데 평생 어떻게 쳐요? 평생 200담을 치죠. 왜냐면 그건 임팩트 있게 어떤 연습량을 넣질 않아서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8살인가 29살 때 당구를 저도 이제 20살 때 200을 쳤죠. 대학교 다니면서 200을 쳤었는데 계속 200을 치는 거예요. 근데 죽방 치면은 저보다 더 잘 치는 꽉 찬 200이라든지 저는 이제 물 200이었어요. 꽉 찬 200이라든지 그 이상 치는 사람들한테 맨날 지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사무실 제 방에 대표실에 당구대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당구를 엄청나게 연습을 해요. 그 6개월 만에 어떻게 돼요? 당구 실력 300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있어? 평생에 200담화가 되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도 보통 사람들이 보통 90이나 100, 100돌이 치시거나 90에서 90 언제 가장 많으세요. 근데 평생 그렇게 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한 1년 동안을 새벽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3시간 동안 파3장을 매일 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치니까 싱글이 됩니다. 골프처럼 싱글 치는 건 굉장히 이제 뭐 잘 치는 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팩트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계속 그냥 전향 하면은 당구도 그냥 계속 150, 200. 골프도 그냥 90 담아.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 사는 것도 그냥 전향 살아가는 인생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임팩트를 넣어서 하게 되면 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꾸준하게 하고 임팩트 있게 하는 거를 저는 최소 2년을 말씀드려요. 나름대로 제가 2년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년 동안 무언가를 미친 듯이 하면은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뤘을 때 보면은 그게 거의 다 2년 정도 시간에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는 거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엄청 잘하고 열심히 다 필요 없어. 고2, 고3 때 딱 2년 동안 뒤지게 하면은 서울대 갑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판사, 검사 되는 거 보통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해요. 2년 동안. 물론 한 3년, 4년 걸린 도 있지만 대다수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보통 3시간, 4시간 잠 자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화해서 성공한 사람들 거의 다 보면 2년 동안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잠 뭐 하루 3, 4시간 자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2년 동안 했을 때 이루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내죠.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는 한 3, 4시간, 4, 5시간 자는 거를 2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두 번이 됐건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푹 자는 날이 한두 번씩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식으로 살면서 그렇게 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몸 상합니다. 몸 버립니다.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적당히 일하세요. 라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300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출비, 뭐 생활 주거비, 교통비, 뭐 음식비 등등 해서요. 자녀 교육비 등등 해서 300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를 했을 때 적당히 일을 하거나 빡시게 하거나 더 빡시게 하거나 했을 때요. 한 달에 300을 벌 수도 있고 500을 벌 수도 있고 700을 벌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 적당히 일해서 300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0이야. 그럼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제로죠. 빵원입니다. 전혀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500을 번다고 하자면은 200을 모을 수가 있는 거고 700을 번다 하면 400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제가 차이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2년 동안은 제가 미친 듯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만약 적당히 일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300을 벌어. 그럼 300을 써. 그럼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빵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제가 이 살고 있는 삶을 똑같이 계속 살아가야 돼. 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아무런 제 삶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 좀 더 노력을 했어요. 좀 더 노력해서 500을 번다 가정하면은 200씩 모이죠? 그럼 1년이면 2,400, 2년이면 4,800,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5천만 원 돈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죠. 무언가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 흔히 말하는 종잣돈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 더 빡시게 했어. 더 빡시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월에 700까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
거의 맥사 700입니다. 그럼 700만 벌어도 한 달에 400을 모을 수가 있죠. 그럼 1년에 4,800, 2년이면 9,600,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 500 버는 거와 700 버는 거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종잣돈이 2년 했을 때 5천이냐 1억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종잣돈 1억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 뭐가 생겨요? 무언가 삶의 변화를 드디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일해서 300씩 벌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 계속해서 일을 끝까지 계속해야 돼.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2년의 법칙이에요.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2년 동안은 무언가 미친 듯이 하루에 5시간 자든 4시간 자든 2년 동안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무언가 분명히 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돕는다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이 오고 내가 변화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달라져요. 자, 이게 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저는 행복 등가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거냐? 내가 고생한 만큼 힘든 만큼 행복을 줘요. 자, 꾸준히 내가 고생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 사람마다 이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구급 공무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살 때. 자, 그 사람은 별로 고생이 없어요, 삶에.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별 고생 없이 살아갑니다. 대신에 뭐예요? 그 다른 무언가였던 여유로운 행복도 오지 않아요. 예. 아이에게 더 큰 무언가를 해줄 수도 없고, 제가 살면서 어떤 골프장을 간다든지, 더 큰 뭐 세계여행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자, 반대로, 한 60 돼가지고, 좋은 골프장 다니고, 세계여행 다니고, 뭐 S클래스 타고 다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을 표현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살면서 개고생 겁나게 많이 했어요. 개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그 자리까지 갔다?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복 등가의 법칙이에요. 고생 사수한다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내가 얼만큼 고생한 만큼 그 노력을 한 만큼 그 대가는 분명히 와요. 예. 이게 행복 등가의 법칙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리운전 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분명히 행복 등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만큼 추후에 분명히 좋은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의도적 휴식이라는 표현을 또 하나 쓰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2년 동안 만약에 매일 4시간, 5시간씩만 잠을 자면서 2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간에 의도적 휴식을 넣어줘야 돼요. 예,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조금 더 내공이 있거나 좀 더 빡시게 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보통 5,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5, 6개월 정도는 거의 안 쉬고 계속해서 내 에너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5,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번아웃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번아웃을 먼저 맞으면 안 돼요. 번아웃을 먼저 맞으면은 내가 잠깐 쉬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이렇게 아예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그 패턴 찾아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좀 너무 지친 때가 왔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쉬어버려야 돼. 의도적으로. 내가 휴식을 쉬겠다고 생각을 하고. 번아웃 돼서 내가 날아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쉬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5, 6개월 정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체력이나 정신적인 게 한계성 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3, 4일 됐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여행을 간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오면은 큰일 나요. 날라갑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봤을 때 가끔 뭐 이해 안 가는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종신이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수많은 프로그램 하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미국 가서 2년 있다 왔거든요. 그게 번아웃 된 거예요. 유세윤이 갑자기 음주운전 한다 잘 파초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 의도적으로 잘 쉬려고 하는 겁니다. 번아웃 돼가지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도적 휴식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냥 막 고집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번아웃 날아갑니다. 2년 동안 하질 못해요. 그 중간에 지쳐서 날아가게 돼요.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가 의도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리운전 영상 대신에 2년의 법칙, 행복 등가의 법칙, 또 의도적 휴식 요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꼭 제가 이제 대리운전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이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재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한번 다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리운전하는 모습도 잘 보아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재기를 성장해 나가는지 이런 모습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제가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사업도 어떻게 재기해서 잘 성장하는지 또 대리운전도 어떻게 얼마 열심히 하시는지 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해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행복하고 편하게 푹 쉬시고요. 또 내일 모레 저희 또 축구 이제 4강전 하잖아요. 축구 승리도 기원하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빠이.